계속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시장의 호재와 악재 이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자, 윤준서 대표께서는 호재로 글로벌 증시의 3대 축, 미국과 유럽, 중국 분위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악재 요인으로는 금통위의 불확실성 들어주셨고요. 염승환 차장께서는 호재, 중국 물가 상승 둔화,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들어주셨습니다. 악재 요인으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님, 네. 내일 이제 금통이 있을 텐데 이 네. 불확실성을 악재 요인으로 좀 꼽아주셨네요. 일단 지금 ECB 쪽에서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금리 이제 동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금리 동결이 나왔는데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경기 모멘텀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풀어간다면은 좀 다행인데 이게 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물가를 갖다가 집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잡는다고 말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목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물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를 초과하는 이 물가에 대해서 이번 이제 또 구정이 있으니까 이 구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제 만약에 악재로 본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악재를 꼽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준율 인상하는 카드를 만약에 꺼내들어서 시장이 살짝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인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의 어떤 지수 밴드의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닥이랑 소형주 랠리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 대형주와 그다음에 중형주 그리고 이제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둘 사이의 어떤 갭이 상당히 좀 발생이 됐는데 이 차이가 앞으로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코스닥에 있는 어떤 업종들,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어떤 테마주들이죠. 이런 소형주들, 이런 종목들보다는 자금 흐름이 좀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대형주들, 업종 대표주, 코스피에 있는 업종으로 눈길을 한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이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자, 이번엔 염승환 차장께 좀 여쭤보죠. 중국과 미국에 대한 기대감 호재 이슈로 잡아주셨어요. 내일 그래도 대형주들에 대해서 상승 탄력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네, 일단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왜냐면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투자들이 다들 하락 쪽, 특히 이제 언론이나 증권사 리포트 보면 매도 우위가 좀 좋다. 왜냐면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옵션 만기도 워낙에 시장 심리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팽배를 했었고 또 옵션 만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김정일 이제 사망 이후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미국 증시는 좀 살아나는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답보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매에 휘둘리는 그런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들이 많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 어떤 투자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도 결국 대다수 투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좀 반대로 역시 상승하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질 않고 매수 쪽으로 프로그램이 좀 잡히면서 좀 막판에 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역시 과도하게 투자 심리가 쏠리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또 기사를 좀 읽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이 어떤 선물이라든가 환율 쪽에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쪽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다 지금 유로화 하락 쪽에 어떻게 보면 쇼 포지션이죠. 이 매도 포지션을 좀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지금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좀 베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위쪽으로 크게 열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그 미국 연준 위원들이 3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또 그 부양책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또 그 시행이 된다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뭐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좀 비관적인 부분보다는 그 유럽발 문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적으로 좀 더 열어놓고 위쪽 방향 한 1900에서 최소한 1950선까지 열어놓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그 윤준서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는 코스닥 소형주보다는 업종 대표주 좀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00선 이상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놓고 역시 업종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들께서 제시해드린 전망과 전략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